이근한, 유시민, 윤호중, 여기 단군 일에 고문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명은 고문 기술자, 한 명은 지식인, 한 명은 지금 대한민국 장관입니다. 이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묻는 키워드, 고문, 그리고 출세.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합니다. 이게 진짜 민주화의 결과인가? 이근한은 군사정권 시절에 치안본부 공안부실 소속 공안경찰로 수많은 민주화 운동가들을 체포, 구금하고 고문한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문 기술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물고문, 전기고문, 물리적 구타 등 각종 고문 방식의 전형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고문으로 인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인권 피해자가 다수 존재합니다. 그가 고문한 방식은 훗날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에서도 유사하게 반복되며 그 유산이 얼마나 끈질겼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민주화 이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자수를 하였고 그 이후 목사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고문은 예술이었다는 희대의 망언을 하고 이후 면직당합니다. 감옥에서 나온 악마는 예수 옷을 입었고 고문은 애국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 뒤로 평생을 불면증과 공황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유시민을 비롯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폭행 사건 가해자들은 악을 근거로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과오를 넘어서 목적이 선하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지옥을 안긴 절대 악이었습니다. 1984년 서울대 민간인 고문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무고한 민간인을 군사정권의 뿌락지로 몰아서 납치, 감금, 폭행, 물고문이 행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사법고시 준비생을 포함해 여러 명이었고 모두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유시민은 실형 선고를 받았고 공식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공개 사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온 뒤 민주화 영웅이 됐습니다. 자기 손으로 고문한 사람들 이야기는 안 하고 지속적으로 군부 독재에 욕만 했습니다. 그는 그 독재에 맞선답시고 본인 또래 민간인을 고문했습니다. 이 표정을 보십시오. 내가 의인이야. 뭐 이런 표정 아닙니까? 참, 이런 거 보면 수호지심은 멸종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언론과 방송이 유시민을 너무 띄워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장기간 수많은 방송과 언론사에서 유시민을 거의 미화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문 가담자에게 지식인의 탈을 씌워 영웅으로 만드는 이 현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통은 철저히 무참하게 외면당했습니다. 유시민이 한창 이미지가 좋을 때 토크 콘서트를 연다 하면 명문대생들이 정말 줄지어 관람하러 갔습니다. 만약에 일본에서 동경대 학생들이, 중국에서 북경대나 칭화대 학생들이 그런 고문 가담자를 영웅이라며 열광했다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에게 뭐라 했을까요? 뭐 엄청나게 뭐 쪽발이 뭐 짱게 욕을 했겠죠. 이런 사람이 사회 지식인, 사회 지도층으로 아직까지 떵떵거리며 산다는 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시민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서울대 민간인 고문폭행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국민의 복지를 총괄하는 자리에 임명됐다는 게 진짜 말이나 됩니까? 그건 마치 금융사기범이 금융감독원장 하는 것과 같은 거고, 병역 기피자가 병무청장 하는 거고, 고문 가담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하는 거고, 성폭행범이 여성가족부 장관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걸 알고도 우린 그냥 넘어갔습니다. 피해자는 잊혔고 가해자는 영웅이 됐습니다. 윤호중은 1984년 서울대 민간인 고문폭행 사건 당시 유시민과 함께 행동하며 직접 폭행과 감금에 가담한 인물입니다.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윤호중 역시 가해자로 지목되었지만 공식 기록에서는 1980년대 학생운동 경력만으로 부각이 되었고 민주화 운동 인사로 등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주요 요직을 거쳤고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윤호중은 서울대 고문폭행 사건의 핵심 가해자이지만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둔갑됐죠.
여당 원내대표를 거쳐 장관이 된 그의 경력은 한국 사회에서 고문 가담자가 출세하는 공식처럼 보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민주화, 운동, 코스프레. 이 정권이 말하는 정의가 바로 이겁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과 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고문 가담자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피해자들 가족 증언에 의하면 그 사건 이후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정신적 충격으로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고문으로 불구가 된 채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해자들은 반성이 없죠. 고문했던 자는 방송에 나와 말을 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세상을 바꿀 생각이 없다. 화염병이라도 던질 각오를 하라. 웃기지 마세요. 당신은 민주화 운동 하면서 화염병을 던진 게 아니라 민간인 고문하고 감금해서 감옥에 갔다 온 거잖아요. 그때는 무고한 또래 민간인을 상대로, 지금은 젊은 청년들 상대로 욕을 퍼붓고, 결국 젊은 시절에 노인을 조롱했고, 늙은 지금은 청년을 비웃죠. 바뀐 건 태도가 아니라 대상뿐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 정부가 자기들 이름을 국민주권정부로 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안동댐, 소년원 가짜뉴스로 억울하게 피해 입었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이 과거 민간인 고문 가담자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피해자입니까? 아니면 가해자 편에 선 사람입니까? 국민주권? 이게 피해자한테 적용 안 되는 주권입니까? 이래놓고 누가 당신의 말을 진심으로 믿겠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코스프레에 속아야 하나? 고문하고도 출세한 사람들, 피해자는 묻히고 가해자는 떠받들어지고 있죠. 윤호중, 이분은 평생 고문 가담자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시민, 좀 나이를 쳐먹었으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한 번쯤은 하고 죽기 전에 좀 해라. 그게 진짜 민주화다. 그리고 지금 국민 주권정부,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정의가 이런 뜻이 맞나요?